사업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기 하강에 대비해 재정 8조 5천억 원을 더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짜 의료 서비스 남용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하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6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종성 기자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3포인트, 0.08% 상승한 1819.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로 인해 장중 18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29일까지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매는 극도로 위축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거래대금은 3조 905억 원으로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65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2억 원, 28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주축인 기타 투자자도 226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85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창고,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통신업 등이 상승했지만 건설업, 의료정밀, 식료품, 섬유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한국전력 등은 오른 반면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후성, OCI,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주들의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에 상승했고 LG유플러스와 KT 등 통신주도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6차 감사인 대회 및 시상식에서 기조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감사로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한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금도 확대됩니다. 또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부 감사인 선임 해임, 그리고 감사 보수 결정 주체는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해 경영진의 외부 감사인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치 대상자 범위를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상의 업무 집행 지시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 원장은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횡령, 배임 발생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기업, 내부 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계 오류를 수정하거나 공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한편 UBS증권은 한국 증시가 올해 10% 이상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매수를 추천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장영우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증시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개선되며 매수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증시 상승의 최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UBS의 국내 자기 자본이익률 분석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3개월 이내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며 현재 주식을 매입해서 3개월가량 대기하면 시장 상승에 따른 과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UBS증권은 올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상승하며 앞으로 2년 내 2,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에 있어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장 대표는 올 1사분기 국내 상장기업 영업이익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며 글로벌 IT 업계를 살펴봐도 애플, 삼성전자의 이익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기 하강에 대비해 재정 8조 5천억 원을 더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은 10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바꿔 2조 3천억 원을 증액하고 혁신도시 조기 추진, 댐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공공투자를 1조 1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줄여 4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집행, 예산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6.7%로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에 일몰하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아복, 라면 등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과 햄버거, 스마트폰, 청바지 등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9월부터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짜 의료 서비스 남용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근로 무능력자인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라도 비정상적으로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비의 5% 정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의 입원 치료를 전액 무료로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종 수급자 105만 명 중 연간 입원 일수가 100일 이상인 사람은 7만 2천여 명으로 약 7%에 달합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화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경고 파업 주축을 이뤘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10대 과제 해결, 78개 항의 노동법 개정 및 사회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고한 대로 8월 28일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이 추진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갖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 워크아웃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총 306조 5천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로 23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연체율도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로 금융위기 여파 때문에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월보다도 높습니다.
구글이 하드웨어, 태블릿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개념의 소셜 스트리밍 기기 넥서스 Q와 태블릿 PC 넥서스 7을 공개하고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넥서스 Q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스피커 등을 연결해 친구나 가족들의 스마트폰 등에 내장돼 있는 영화나 TV쇼, 음원 등을 거실 등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넥서스 7은 7인치 크기의 태블릿 PC로 한 번 충전으로 9시간 동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무게는 340g에 불과합니다. 최근 MS도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한 바 있어 앞으로 애플, 구글,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에만 수조 원이 들어간 국내 대기업들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해외로 흘러나갔습니다. 외국계 협력업체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린 주범으로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은 사회부의 이수민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들이 빼돌린 첨단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검찰에 적발된 김모 씨 등이 훔친 것은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도입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이어서 시장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아몰레드 기술은 시장 규모만 전 세계적으로 90조 원에 달하는데요. 아몰레드, 즉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전력 소모가 적을 뿐 아니라 응답 속도가 기존에 쓰던 LCD보다 훨씬 빨라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유출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조 4천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 첨단 기술이라면 엄격한 보안 관리 대상일 텐데 어떻게 빼돌린 겁니까? 네, 이번에 적발된 김 씨 등은 아몰레드 패널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생산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장비로 제품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검사 장비 안에 있는 카메라로 회로도를 정밀하게 촬영했습니다. 또 이를 다시 이동 저장 장치에 담아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신용카드처럼 생긴 USB를 지갑에 넣어 범행을 들키지 않게끔 위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발이나 벨트에 USB를 숨겨서 자료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검색대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둘러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예상외로 간단한 수법이 동원이 됐군요. 기술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회로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업체 본사에서 기술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사 회장이 직접 한국 지사에 명령을 내려 삼성과 LG의 기술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우선 이메일로 훔친 회로들을 본사 임원이나 중국과 대만 지역 영업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디스플레이 점유율 세계 6위까지 따라온 한 중국 업체에 이 회로도가 넘어간 정황도 수사 도중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기술을 빼내간 이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아몰레드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점검 장비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삼성과 LG가 망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나무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만 이 해당 업체가 점검 장비 분야의 세계 1위라서 피해 회사 측에서 쉽사리 업무 제휴 계약을 철회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술 유출 경로와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TX는 유럽 선사로부터 5,000TU급 컨테이너선 10척과 16만 CBM급 LNG선 한 척을 총 6억 5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한 척당 4,500만 달러로 STX 달엔 조선 해양 생산기지에서 건조돼 2014년 3분기부터 차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LNG선은 약 2억 달러에 수주했으며 동형선 한 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체결해 추가 발주가 기대됩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중중형 세단 뉴 아우디 A4를 출시했습니다. A4는 1972년 출시 이후 40년간 100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차종입니다. 2.0 TFSI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11마력을 자랑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6.9초로 뛰어난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각종 정보를 점자로 입력해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상품명과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시했고 이용대금 명세서는 음성 안내 파일로 제공합니다. 두산은 오는 7월 19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세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인 디 오픈 챔피언십을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2010년과 작년에도 이 대회를 후원한 바 있어 3년 연속 후원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